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쌍특검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나선 건데요. 이 문제를 비롯해서 의정 현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바쁘시죠 많이? 네. 일단 특검법 얘기로 좀 바로 들어갈게요. 요번이 네. 세 번째 발의 아닙니까? 첫 번째가 아니고. 김건희 특검법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가요? 예. 그러면 처음하고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내용이? 지난해 9월에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범위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 그다음에 허위 학력 경력을 제기한 것, 요 세 가지였는데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에서는 그 허위 합격력 문제를 제외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수사돼야 될 지점은 분명하지만 정의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한정해서 특검을 추진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정의당과의 공조와 협력을 위해서 수사 범위를 조금 축소 조정해서 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은 원포인트 특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이치에 한정해서 특검하자라는 건데 그러면 코바나는 왜 넣으셨어요?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을 최근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네, 맞아요. 많은 법조 전문가들이 이거를 무혐의 처분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뇌물성 협찬으로 보지 않기가 더 어려운 사안이다.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이제 부군인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또 검찰총장으로 지명되고 내정될 때 협찬사가 크게 늘었고 액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것은 김건희 여사의 부군을 보고 한 것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했다거나 하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서면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혐의 없다고 처리한 거거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따라서 반드시 수사 범위에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반드시입니까? 그럼 정의당하고 협상이 잘 될까요? 글쎄 정의당도 코바나 컨텐츠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네. 다만 정의당이 고민하는 지점은 그렇게 수사 범위를 넓혀 놓으면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제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을 빨리 마련할 수가 없고. 잠깐만요. 그럼 도이치로 한정을 하면 국민의힘이 동의할 수도 있다. 정의당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국민적인 의혹이 도이치모터스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것은 국민의힘도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 기대는 아니겠습니다.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네요? 그게 이제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정의당은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특검을 국민의힘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사 범위를 최소화하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그냥 법률의 일반 심사 절차들을 활용하자.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정말 한번 그럼 정의당 입장에서 이렇게 그 코바나와 도이치 두 내용으로 수사 대상을 정한 특검법안을 발의를 했고 국민의힘하고 협상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도이치는 받고 코바나는 안 받겠다. 코바나 빼면 동의하겠다고 하면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게 쏟아지는 여러 범죄 의혹들이 있는데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그냥 무혐의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법률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하고 그런데 국민의힘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한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사법적 정의를 세우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정의당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좀 진척이 됐습니까? 50억 클럽 특검도 수사 범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도 정의당은 50억 클럽에 좀 한정해서 수사하도록 하자. 이것은 국민의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는 듯하다. 역시 그것도 한정하면 국민의힘이 동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50억 클럽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동원된 자금 조달 과정에서부터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 그 개발 사업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수천억 규모이기 때문에 네. 이 돈이 50억 클럽에게만 갔겠느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금 전반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또 두 번째 쟁점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게 큰 쟁점이던데.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저희 민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 뭐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정의당은 민주당도 무관치 않기 때문에 비교섭 단체가 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만 특검 추천의 법률적 형식을 누가 하든지 간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어야 된다. 국민적 요구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특검 추천은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은 이제 지명을 하는 이런 절차가 통상적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추천 권한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2명 복수 추천은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네, 복수 추천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 네. 아무튼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 동의를 끌어낸 다음에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이런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입장은 국민의힘이 동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문제는 지금 고려해서는 안 된다.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순간에 국민의힘이 완전히 돌아서 버릴 것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네, 하지만 네.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것이 뭐 국민의힘을 자극할 이유도 없고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패스트트랙 기간 동안에도 얼마든지 합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정해놓고 가자.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좀처럼 동의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법률 처리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을 하더라도 해야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180명이 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숫자가 되나요? 정의당이 그러니까 동의한다고 치더라도? 정의당이 동의하고 무소속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180 한 2석 정도. 아니, 182 최대한 끌어모으면 예. 간당간당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아프면 안 되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요 뭐 계속 협상 중이니까 좀 더 그러니까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서 정부안이 나왔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이른바 문희상안이 있잖아요. 네. 이걸 특별법으로 만들자 지금 이런 제안을 내놨는데 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먼저 정부와 협의가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정부는 지금 우리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돈을 내서 배상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희상안은 우리 기업이 일방적으로 부담하자는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모두 다 5대5로 하자.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 그렇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정부도 기부금을 내자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자발적인 성금이 모이면 그것까지 합쳐서 배상하자는 것인데 이게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왜 정부가 이런 방안을 먼저 제안하고 추진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기업이 일방적으로 하자고 하는 안을 내놨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문희상안을 입법하자라고 하는 거는 정부하고 협의된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관련해서 전에 이제 문희상 전 의장하고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문희상 의장은 일관되게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당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이게 입법으로 추진이 되지 않고 행정조치로 결정해서 해버리면 이게 상권분리 원칙에 그러니까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던데 물론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행정부가 임의적으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권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거고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5대5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100% 부담을 하든지 간에 네.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정책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로 입법을 하지 않으면 그 법률적 정당성 갖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법이 된다면 그건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이 아니라 문희상안 원래 문희상안 2+2+α 그거야 된다라는 거고. 아니 그런 입장은 아니고 이마저도 국민적 동의와 피해자의 양해가 필요합니다.
문희상 아이디어가 2019년인가요? 그때 예. 제출됐는데 그때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이게 국민적으로 동의되는 것인가 또 피해자들이 양해할 수 있는 방안인가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아니 일본이 식민지 지배하에서 우리 국민을 강제로 동원하고 징용한 것인데 그 책임을 어찌 우리가 반부담하는가 이게 이 법적 정의에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100%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된다. 우리 기업이 부담해야 된다라고는 이해할 수 없고 설사 많이 양보해서 5대5로 부담하자고 해도 일본과의 합의도 선행되어야 하고 이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저렇게 밀어붙이면 지금 조금 전에 그 수석께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 아닙니까? 우리 국민에게 이런 부담이 가해지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해요. 예. 그런 부담이 불가피할 경우에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한일 간의 협약이라고 한다면 국회批准 동의도 얻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K칩스법 있잖아요. 네. 반도체 기업 지원해주는 특별법. 네. 그 민주당도 여기에 동의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 맞습니까? 당 내의 일부 의원님들은 예. K칩스법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투자세액 공제를 8%까지 확대하는 것을 처리했어요. 이게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6%에서 8%로 확대해 줬는데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이것 갖고 부족하다고 민주당 책임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더구나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하는 걸 입법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봉착할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있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당내에서 논의해서 당의 방침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의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당의 입장을 정할 생각입니다. 아, 아직 그 당의 입장이 최종 정리된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방통위 상임위원 있잖아요. 네. 후보자 공모 절차를 시작을 했던데 네. 임기가 끝나는 상임위원이 이번에 안영환 의원이고 네. 안영환 의원은 국민의힘 추천 케이스인데 당시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추천된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의힘 몫이 아니라 야당 몫이니까 민주당이 추천해야 된다. 이 논리신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반발하던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 방송통신위원회 법에 방송통신위원 5명을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 한 사람은 그래서 모두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 한 사람은 대통령이 소속한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2사람은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안영환 의원은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야당의 몫으로 추천권을 행사해서 되신 분입니다. 그 이제 여야가 바뀌었으니 현재 야당인 민주당에서 안영환 의원의 후임을 추천하는 것이 법률에 부합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원이 그러면 임기가 끝나면 그때는? 그때도 봐야죠. 그때는 야당이 추천했던 것이 그 당시에 아니면 여당이 추천했던 것인지를 봐서 추천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던데 바로 그러니까 실행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제 저희들이 유족하고 시민사회를 만나서 특별법 안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뭐 법률적 완성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 취지는 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저희들 검토해서 민주당이 발의하고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럼 이제 성안 작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가 5월까지죠 원래는. 네, 우리 민주당의 당규에 의하면 5월 둘째 주에 원내대표를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한 달 정도 당긴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혹시 얘기가 된 겁니까? 한 달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5월 임시국회가 진행되는 중에 원내대표가 교체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신의 원래 임기는 9월까지입니다만
전임 원내대표의 자녀 임기까지만 수행하겠다고 해서 그게 4월 8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두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까지 수행하고 같이 동반되지는 않는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새 원내대표가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기를 한 2주 정도 좀 연장하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2주 정도 임기를 앞당겨서 둘이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임무 교대할 수 있는 시기를 좀 얼추 맞추자. 4월 말에. 네, 공감대가 좀 있습니다. 얘기가 좀 된 거다. 합의된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공감을 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